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바입니다. 하늘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바이크 타니까 손이 꽤 시려오는 계절이 왔더라고요.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이제 겨울나기 준비 단단히 하시고 사고 없이 잘 한 해 마무리, 후반부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만의 바이크예요. 대만 바이크 리뷰할 건데 SYM사의 울프 125라는 모델입니다. 일단 바이크는 여성 라이더분의 바이크이고 클래식 바이크의 매력에 푹 빠져 계시는 예쁜 여성 여러분이세요. 과연 어떤 매력이 이 바이크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가장 먼저 당연하게 이제 디자인을 설명해 드려야겠죠. 우선 울프는 클래식 바이크로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고 이제 거의 세컨 바이크로 가볍게 또 거기에 클래식한 디자인과 감성을 느끼시려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이 디자인을 보면 가장 먼저 정면을 보시게 될 건데 전체적으로 카울이 그냥 없는 바이크라고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 정면으로도 헤드램프, 클락션, 배기관 등 모든 게 오픈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 동그란 헤드램프와 밑에 클락션이 위치되어 있고 오픈된 곳곳에 이제 크롬이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파츠들이 되게 많아요. 카울 하나 없이 오픈된 이 기계 장치들, 엔진, 미션, 뭐 각종 부속들의 조화가 참 클래식한 멋을 한껏 살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만 보고 설명하면 이쁘다라고 저는 할 수 있는데 이게 클래식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클래식카, 뭐 클래식 바이크, 뭐 클래식한 물건들을 보면 도대체 왜 좋아하는지 최신 기기들 막 이쁜 막 날렵한 디자인들 막 차량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왜 그 좋은 것들을 빼고 옛날 풍이 나는 것을 좋아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야,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머리도 슬슬 빠지니까 이런 것들 보고 참 멋있다고 느끼고 있네요. 자, 사이드로 돌아오면 역시 이 단기통으로 오픈된 엔진룸이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고 이 클래식한 일명 자전거 휠 같은 휠과 얇디얇아 보이는 이 바디 프레임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특징이고 작은 바이크에 크롬들이 반짝거리니까 뭔가 귀여운 느낌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특징은 라지에이터가 이제 없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엔진열은 자연풍으로만 식혀주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시트는 운전석부터 텐덤 시트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시트를 저의 개인적인 건데 이제 단일 시트로 튜닝하면 엄청 이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도 이렇게 튜닝을 하고 계시고요. 바이크 사이즈가 워낙 작고 시트고가 엄청 낮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자전거보다도 타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도 접하실 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뒷면은 정말 옛날 바이크 느낌이 물씬 나는데 옛 바이크에 사용하던 이제 전구담화들이죠. 이 전구담화들이 잔뜩 들어간 테일램프와 방향 지시 등을 보면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시절의 바이크들이 생각나기도 하던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바이크가 그래도 16년식 요즘 나오는 바이크인데 뭐 다른 곳들이나 뭐 다른 뭐 부속들은 그렇다 쳐도 이제 뒷면 정도는 LED를 심어줘도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면 휠베이스가 되게 좀 짧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휠베이스가 짧아 보이는 거 빼고는 의외로 정면부터 후면까지 무게중심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듯한 것 같고 정말 작지만 생각보다는 꽤 커 보이게 부각돼 보이는 디자인인 것 같고 정말 80년대에 볼 법한 바이크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클래식한 면을 적극 살려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엔 이게 16년도 바이크가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시동 키면 연료 게이지가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옛날 우리 할아버지 바이크가 자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참 이런 요소까지 일부러 정말 클래식한 멋을 주기 위해서 세팅한 거라면은 뭐 칭찬할 수 있다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조금 별로였어요. 이게 아무리 클래식 느낌의 바이크라고 해도 계기판까지 너무 옛날 계기판을 사용한 게 아닌가 싶고 더욱이 계기판은 특히 시인성이 정말 중요한데 시인성이 너무 없었어요.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기어 변속할 때 중립을 표시해주긴 하는데 중립 불빛도 너무 흐리고 그냥 안 보이더라고요. 게이지들도 다들 엄청 작아요. 요즘 같은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기도 하지만 너무 작고 색 대비를 주려고 노력한 것 같긴 한데 배경색과 바늘 게이지, 이 숫자 표시한 폰트 등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조금 있었으면 좀 아쉬웠어요. 핸들 레버들도 바이크 급이 있어서일 수도 있는데 버튼들이 너무 작고 장갑을 낀 채로 조작하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냐 싶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작은 바이크이지만 이미지로만 보게 되면 반짝거리고 뭔가 카울이 없고 이 오픈된 디자인 덕에 좀 커 보이거나 약간 할리 같은 큰 바이크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정말 작은 사이즈의 바이크이고 이 클래식한 매력을 주기에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울프가 참 파츠들도 되게 많고 튜닝을 많이 하고 다니세요. 워낙 카울도 없고 오픈되어 있어서 뭐 풀고 조이고 하는 게 쉬워가지고 자가 튜닝도 많이들 하시니까 또 자기만의 멋을 살려서 이제 디자인적으로 표현하시기에도 참 좋은 바이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꽤 매력 있더라고요, 디자인은. 자, 이제 주행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바이크에 앉으면 워낙 낮은 시트고도 있지만 서스펜션이 앞뒤가 정말 폭신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폭신하냐면 앉아서 앞뒤로 흔들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제 시소 타는 듯한 그 흔들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시트 고도 낮은데 폭신한 서스펜션 때문에 댐핑량이 워낙 커서 거의 내려 앉아버리기 때문에 뭐 키가 작아서 바이크를 못 탄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특히 이 울프를 못 탄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뭐 제 조카도 초등학생인데 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한 중량이 110kg밖에 안 돼요. 진짜 자전거에 앉은 느낌이랄까? 정말 이 무게가 가벼워서 그런가 자전거에 앉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놀랐는데 뭐 제궁을 한다거나 바이크 무게 때문에 나오는 어떠한 문제점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무게중심이 생각보다는 조금 높게 위치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앉았을 때 안정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휘청거리는 느낌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 바이크는 실제로 워낙 가볍기도 해서 그런가 도난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남자 2명이면 충분히 들 수 있기 때문에 자물쇠로 이 울프를 구매하시거나 이제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자물쇠를 꼭 잠궈 두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키를 돌리고 시동을 키면 단기통이 열심히 돌아주는데 아이들링 시 진동이 꽤 크더라고요. 특히 핸들의 진동이 꽤 크게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오래 타면 손이 좀 찡한 느낌을 줄 것 같았어요. 정말 잠깐 탔는데도 손이 꽤 찡하더라고요. 주행을 시작하면은 기어 변속을 하는데 일반적인 매뉴얼 방식이 아니라 5단의 이제 로터리 방식으로 올리실 때는 계속 밟아서 N부터 1, 2, 3, 4, 5단을 변속하시고 내리실 때는 이제 반대로 5, 4, 3, 2, 1 N 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행을 시작할 때 워낙 엔진이 그렇게 큰 엔진도 아니라서 반클러치 잡음과 동시에 그냥 스로틀을 좀 세게 감아도 팍 치고 나가는 리터급이나 좀 미들급처럼 팍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아니고 이제 둥둥둥둥둥둥둥둥 하면서 이제 좀 힘겹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클러치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달리기 시작하면은 엔진은 RPM이 열심히 올라가는데 RPM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바이크가 좀 안 나가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25cc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타 125cc 바이크들보다 초반 가속이 좀 많이 둔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이제 6000rpm부터 8000rpm 사이에서는 이제 토크감이 빵하고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 6000에서 8000rpm 올리기가 또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최대 rpm을 한번 올려보려고 해도 만까지는 잘 올라가는 듯 싶지만 만까지 잘 안 올라갔습니다. 최대 시속은 100에서 한 12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중요한 건 바이크 무게가 워낙 가벼워서 바이크가 이제 고속으로 달리면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몸에 힘을 꽤 많이 주게 됐었는데 정말 바이크 처음 탔을 때 왜 무게중심 못 잡아가지고 휘청휘청 거려가지고 온몸에 막 근육통이 있었던 거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무게도 가볍지만 무게중심이 약간 위로 솟은 덕분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 일단 바이크 휠베이스가 워낙에 짧기 때문에 또 이 앞뒤로도 이 무게중심이 좀 좁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이 휘청거림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이크로는 사실 100km 이상 달리시는 건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좀 위험하게 느껴졌었어요. 특히 휘청거림이 MX나 다른 스쿠터 125cc 스쿠터 CBR 125 이것보다 너무 휘청거림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또 이 바이크만 그런 건지 다른 울프들도 사실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변속할 때 체결되는 느낌이 그렇게 뭔가 좋지 않았어요. 기어가 들어가면 뭔가 찰칵찰칵 하는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나야 하는데 뭔가 좀 그냥 툭툭
하는 느낌? 뭔가 덜 들어간 느낌이 약간 있어가지고 아쉽더라고요. 계기판에도 기어 단수를 표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어에 관한 부분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적응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한 달리다 보면 워낙 서스펜션이 부드러워서, 부드럽다기보단 진짜 폭신한 정도라 가지고 일반적인 시내 주행에서는 편하고 가볍게 다니기 정말 좋은데, 요철이나 방지턱 넘을 때는 속도를 정말 최대한으로 줄여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방지턱 넘을 때는 거의 바이크가 날아가더라고요, 빨리 달리시면. 울프는 참 성능만으로 보자면 솔직하게 동급 125cc 바이크들보다 많이 뒤처진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요즘 최신 바이크 연식에 뭐 클래식한 매력과 감성을 줬다라고 바라본다면은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울프를 타면서 전 왜 이렇게 어린 시절 할아버지, 이제 저희 할아버지 데이스타 125가 있으셨었는데 그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엔진의 회전 질감의 그 느낌이나 치고 나가는 출력 등이 처음에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느리고 진동도 심한가 싶다가 또 타다 보면은 옛날 바이크 느낌이 나는 게 묘한 재미로 느껴지더라고요. 배기 소리도 정말 요즘 바이크들은 이제 높고 얇은 사운드가 아니라 이제 통통거리는 그 사운드를 들려주고, 또 후적이 또 약간 있더라고요. 또 이게 또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 감성에 젖어드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클래식한 디자인과 정말 클래식한 성능을 가진 울프를 시승을 했는데요. 울프는 저는 정말 감성적인 재미를 추구하면서 타셔야 하는 바이크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타다 보면은 뭔가 자꾸 타고 싶어진다고 할까요? 뭔가 옛 추억이 막 떠오르는 바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바이크로 입문을 하시거나 첫 바이크로 가지고 오시기보다는 세컨카로 이제 뻘뻘뻘 거리 동네 마실 이제 용으로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문으로 들어오시기에는 의외로 좀 적응 기간이 솔직히 좀 필요하고, 또 조금 불편한 면이 있고, 속도를 높이면 위험감이 또 있기 때문에 입문으로 들어오시기보다는 오랜만에 재미용으로나 이제 세컨용으로 딱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메가스토리 라바였고요. 차츰차츰 부족하지만 하나씩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감사드리고, 궁금하시거나 또 제가 놓치는 부분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저가 뭐 완벽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알려주시면 저 또한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겨울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저녁은 춥더라고요. 이런 초겨울 날씨인데 이제 몸이 슬슬 굳어지니까 근육들 많이 다치실 거예요. 이제 스트레칭 틈틈이 많이 해주시고 건강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